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히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잘 말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특히 60세 이상이시고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혈당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랑 똑같이 먹었는데 왜 오늘은 혈당이 더 높게 나올까요? 이 질문에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는 원래 그런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약을 조금 더 늘려봅시다. 하지만 제가 25년 넘게 당뇨 환자만 진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혈당이 오르는 진짜 원인은 약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에 이것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밥 줄이세요. 단 거 피하세요. 탄수화물 조심하세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합니까? 어떤 음식이 혈당을 실제로 낮춥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다. 차라리 굶는 게 낫다.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경고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채소 3가지를 모르고 계신다면 당신의 혈당 관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채소 3가지는 약이 아니라 하루 만에 혈당을 바꿀 수 있는 식탁의 무기라는 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혈당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참을성이 없어서 그래. 아닙니다. 혈당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은 무엇을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 몸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 이 3가지로 거의 결정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말합니다. 적게 드세요. 하지만 적게 먹어도 혈당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먹으면 혈당은 내려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채소 3가지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혈당은 왜 더 안 좋아지죠?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아직 식탁을 바꾸지 않으셨구나. 약은 혈당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억누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용량은 늘어나고 결국 합병증으로 갑니다. 눈, 신장, 발, 뇌, 이 순서로 갑니다. 하지만 식탁은 다릅니다. 식탁은 인슐린 감수성을 바꾸고 췌장을 살리고 혈관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주는 것이 바로 특정 채소입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병원에서는 안 알려주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시간은 짧고 식단 설명은 오래 걸리고 약은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약을 끊으라고 하는 영상도 아니고 병원을 부정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단 하나,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약속드립니다. 저는 전 세계 연구를 기반으로 실제 환자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 3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시장과 마트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소 3가지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루 만에 공복 혈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냥 정보로 넘기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1년 뒤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의학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60세, 70세, 80세 어르신도 듣자마자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은 왜 매일 다를까요? 어제랑 똑같이 먹었는데 오늘은 왜 혈당이 더 높죠? 이 질문 하나에 당뇨의 본질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혈당은 먹은 양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의지만으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혈당은 몸의 반응입니다. 혈당을 결정하는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인슐린 감수성. 둘째, 장에서의 흡수 속도. 셋째, 췌장의 회복 상태.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란 몸이 인슐린 말을 잘 듣느냐의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 하면 세포가 바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슐린이 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같은 밥 한 공기라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당이 피로 들어오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조절하는 핵심이 바로 채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채소입니다.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전이라면 환경만 바꿔줘도 기능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은 약으로, 흡수 속도는 거의 설명하지 않고 췌장 회복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약은 늘어나고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제 채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 하필 채소일까요? 과일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보조제도 아닙니다. 왜 채소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채소는 혈당 시스템 전체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장, 혈관, 췌장, 세포, 이 네 군데를 한 번에 자극하는 음식은 사실상 채소밖에 없습니다. 이건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중국, 아시아 대규모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온 결론입니다. 채소는 당뇨를 예방한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는 다 좋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효과가 뚜렷한 채소, 효과가 약한 채소, 거의 차이가 없는 채소로 나뉩니다. 전 세계 연구에서 가장 일관되게 효과가 나온 채소는 녹색잎 채소입니다. 왜 녹색잎일까요? 여기서부터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녹색잎 채소에는 다른 채소에 비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엽록소. 이 초록색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엽록소는 항산화, 해독, 염증 억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여기서 혈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젤처럼 변합니다. 당의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키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이게 바로 어르신들에게 채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그네슘.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을 돕고 혈당을 낮추는 미네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약으로 먹을 때보다 음식으로 먹을 때만 혈당 개선 효과가 확실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합니다. 혈류가 좋아지고 췌장으로 가는 피가 늘고 인슐린 감수성이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영양제로는 안 되는 이유,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타민 C만 먹으면 되나요? 마그네슘만 챙기면 되나요? 아닙니다. 연구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비타민 C 단독은 효과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베타카로틴 단독은 효과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효과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소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채소는 한 가지 성분이 아닙니다. 수십 가지 미량 영양소,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미네랄이 한 몸처럼 작동합니다. 이걸 약으로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혈당을 바꾸려면 약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식탁이고 그 중심에 특정 채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분명해졌을 겁니다. 혈당은 나이 탓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에서는 혈당을 올릴지 내릴지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의사로서 가장 놀랐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 역시 의사가 되기 전까지 이 채소를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 몸에서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 것을 보고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채소는 비싸지 않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슈퍼푸드 광고도 아닙니다. 냉장고에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채소는 혈당 앞에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채소의 이름은 깻잎입니다. 여러분 깻잎 좋아하시나요? 쌈 싸서 드시고 장아찌로 드시고 국에 넣어 드시고 고기랑 같이 드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깻잎이야 그냥 향 좋은 채소지.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서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깻잎은 그냥 채소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깻잎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거의 모든 요소를 혼자서 다 가지고 있는 채소입니다. 왜 의사들이 깻잎을 주목하게 됐을까? 제가 처음 깻잎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 건 환자들의 공통된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식단을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도 운동량도 비슷한데도 약은 그대로인데도 공복 혈당이 내려가는 분들. 그분들 식단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깻잎을 거의 매일 드신다. 우연일까요? 의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반복을 봅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을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이섬유. 혈당의 브레이크 깻잎 100개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양은 상상을 넘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젤처럼 변합니다.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킵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깻잎과 함께 먹으면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타카로틴. 췌장을 보호하는 방패. 많은 분들이 베타카로틴 하면 당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깻잎은 당근보다 베타카로틴이 더 많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베타카로틴은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췌장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 환경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입니다. 췌장이 쉬어야 혈당이 내려갑니다. 마그네슘. 인슐린의 조력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게 도와줍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육 경련, 피로, 수면 장애, 혈당 불안정,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깻잎은 채소 중에서도 마그네슘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마그네슘은 보충제로 먹을 때보다 음식으로 먹을 때 혈당 개선 효과가 훨씬 확실합니다. 이건 연구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르기닌. 혈관과 췌장을 깨웁니다. 깻잎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합니다. 혈류 증가, 췌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 증가, 인슐린 감수성 상승. 혈당은 피가 잘 통해야 조절됩니다. 오메가3. 염증을 끄는 스위치.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오메가3는 생선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채소 중에서는 깻잎이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줄고 혈당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깻잎은 종합 패키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깻잎 하나에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마그네슘, 아르기닌, 오메가3 항균, 정유 성분.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약으로 맞추려면 몇 알을 드셔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깻잎은 약보다 먼저 써야 할 식탁의 처방전입니다. 어르신들이 먹기 좋은 이유, 깻잎은 이론만 좋은 채소가 아닙니다. 씹기 쉽고 조리 간단하고 한국 식탁에 익숙합니다. 지속 가능합니다. 혈당 관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의 문제입니다. 깻잎 먹을 때 주의할 점, 의사로서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장아찌는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설탕 든 양념은 피하세요. 너무 많은 기름도 피하세요. 가볍게 자주 꾸준히가 원칙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 오늘 밥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깻잎을 더 드세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혈당을 바꿨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약을 바꾸기 전에, 수술을 고민하기 전에 식탁 위 깻잎부터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깻잎이 혈당을 빠르게 흔드는 채소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두 가지 채소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망가진 흐름을 다시 잡아주는 채소입니다. 이 두 채소는 조용하지만 끝까지 버텨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채소, 시금치. 혈당을 평평하게 만드는 잎. 여러분, 시금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 의사들이 가장 신뢰해온 채소입니다. 외국에서는 채소의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왜 시금치일까요? 시금치는 왜 혈당에 강할까? 시금치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아도 기본기가 완벽한 채소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혈당 곡선을 눌러줍니다. 시금치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밥을 먹어도 국을 먹어도 반찬을 같이 먹어도 혈당이 튀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할수록 몸은 더 빨리 지칩니다. 비타민 C. 췌장을 쉬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하면 레몬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금치는 레몬에 버금가는 비타민 C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단순히 감기 예방이 아닙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췌장 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환경을 안정시킵니다. 췌장이 덜 지치면 혈당은 자연히 내려갑니다. 엽산. 혈관을 살립니다. 시금치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혈당은 피를 타고 움직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약을 써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눈과 뇌를 동시에 지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 자체보다 합병증입니다. 눈, 뇌, 혈관. 시금치는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혈당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함께 가져가는 채소입니다. 시금치는 이런 분들께 좋습니다. 혈당 변동이 심한 분, 공복 혈당이 들쑥날쑥한 분,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분, 약은 늘어나는데 효과는 줄어든 분. 시금치 섭취 시 주위에 너무 오래 볶지 마세요. 짠 양념은 피하세요. 살짝 데쳐서 무치거나 국에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순할수록 혈당에는 좋습니다. 두 번째 채소, 케일. 혈당을 지켜주는 방패. 여러분, 케일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케일은 굉장히 똑똑한 채소입니다. 케일은 왜 다를까? 케일은 녹색잎 채소이면서도 십자화가 채소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 염증, 억제, 세포 보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C, 회복을 가속합니다. 케일은 채소 중에서도 비타민 C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비타민 C는 혈당을 직접 낮추기보다는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피로 감소, 면역력 유지, 췌장 회복 환경 조성. 몸이 회복되면 혈당은 따라옵니다. 칼슘, 뼈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뼈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칼슘은 인슐린 분비에도 관여합니다. 케일은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높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기능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설포라판. 염증을 끄는 물질 케일이 특별한 이유는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염증을 줄입니다.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염증이 줄면 혈당도 안정됩니다. 오메가3. 혈관을 부드럽게 합니다. 케일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혈관 탄력 유지, 혈류 개선, 인슐린 전달 효율 증가. 이 모든 것이 조용히 꾸준히 작동합니다. 케일은 이런 분들께 좋습니다. 당뇨 기간이 오래된 분, 염증 수치가 높은 분, 피로가 잘 쌓이는 분, 합병증이 걱정되는 분. 케일 섭취 시 원칙생으로 많이 먹지 마세요. 살짝 데치거나 국 무침 쌈으로 드세요. 위장이 약하면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몸에 맞게 천천히가 핵심입니다. 이 두 채소의 역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금치는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케일은 혈당 환경을 지켜줍니다. 깻잎이 불을 끄는 소방수라면 시금치와 케일은 불이 다시 나지 않게 지켜주는 구조대입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는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지 말고 지치게 하지 말고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이 두 채소가 묵묵히 해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채소들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이 실제로 내려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좋은 채소를 사놓고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별 효과 없네 라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사로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혈당을 바꾸는 황금 식사 원칙 5가지. 이 원칙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했고 가장 결과가 좋았던 방식입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채소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밥을 먼저 먹느냐, 채소를 먼저 먹느냐, 이 차이만으로도 혈당은 달라집니다. 첫 입은 채소, 두 번째는 단백질, 마지막은 밥.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특히 깻잎, 시금치 같은 섬유질 많은 채소를 가장 먼저 드세요.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하지만 가볍게 시작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을 두려워합니다. 아침 먹으면 혈당 올라요. 아닙니다.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아침은 혈당 리듬을 잡고 하루 인슐린 반응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채소가 들어오면 몸은 안전하다고 인식합니다. 따뜻하게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찬 음식, 특히 아침에 찬 음식은 혈당 조절에 불리합니다. 장이 놀라고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이 멉니다. 데친 채소국, 죽 형태가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양보다 빈도입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아닙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조금씩이 더 좋습니다. 깻잎 3장부터 5장, 시금치 한 주먹, 케일 조금. 매일 들어오는 게 혈당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짠맛과 단맛을 경계하세요.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설탕, 물엿, 과한 소금이 들어가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싱겁게 자연스럽게.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식단 예시 3가지를 보겠습니다. 예시 1. 오트밀죽과 깻잎, 따뜻한 오트밀죽.
한 그릇에 깻잎을 잘게 썰어 위에 올립니다. 소금은 아주 소량만 넣습니다. 부드럽고 혈당 상승이 매우 완만합니다. 치아가 약한 분, 아침 식욕이 없는 분께 특히 좋습니다. 예시: 콩 샐러드와 시금치 데친 시금치의 삶은 콩을 소량 넣고 참기름을 몇 방울만 더합니다. 단백질과 섬유질 조합으로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점심까지 혈당이 안정적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시 3. 한식 한상, 가장 현실적인 식탁 된장국에 시금치 또는 케일을 넣습니다. 깻잎은 쌈으로 곁들입니다. 밥은 마지막에 소량만 드세요. 한국 어르신들에게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 식단을 2주만 지킨 분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공복 혈당이 덜 흔들립니다. 식후 졸림이 줄어듭니다. 야식 생각이 줄어듭니다. 약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정상 반응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중요합니다. 꼭 들으세요. 갑자기 약을 줄이지 마세요. 스스로 중단하지 마세요. 혈당 변화를 기록하세요. 식탁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참는 싸움이 아닙니다. 몸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채소는 몸을 억지로 누르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깻잎, 내일은 시금치, 모레는 케일. 이렇게 하나씩만 시작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당뇨는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만든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말에는 항상 후회가 섞여 있습니다. 눈이 나빠진 뒤, 신장이 약해진 뒤, 약이 2배로 늘어난 뒤, 그제야 식탁을 돌아보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은 가만히 두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꾸십시오. 깻잎, 시금치, 케일, 이 3가지는 기적의 식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써 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묵묵히 견뎌오셨습니다. 이제는 자기 몸을 위해 한 번쯤 선택해도 됩니다. 그 선택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장을 볼 때 깻잎 한 봉지, 국에 시금치 한 줌, 쌈으로 케일 몇 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약을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병원을 부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말입니다. 혈당은 숫자가 아닙니다. 혈당 수치는 그날그날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몸의 상태입니다. 장은 편안한지, 췌장은 쉬고 있는지, 혈관은 열려 있는지, 이걸 바꾸는 것이 진짜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식탁입니다. 약은 의사의 영역이지만 식탁은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대신 밥을 먹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채소를 먼저 드시겠습니까? 케일, 댓글에 번호 또는 채소 이름을 직접 남겨주세요. 이건 약속입니다.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당뇨가 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이 영상을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1년, 5년, 10년 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끼, 한 접시, 한 선택. 그게 몸에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혈당 관리는 포기가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채널 건강한 하루는 약을 파는 채널이 아닙니다. 몸을 이해하게 돕는 채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채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이 3가지는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기 몸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딘 하루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